안녕하세요. 오늘도 삶을 좀 더 행복하게, 현명하게 살기 위해 지혜를 전달하러 온 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은퇴 생활을 행복하게 보내는 삶의 모델은 여러 가지다. 어떤 분들은 봉사를 하면서 보람을 얻고 삶의 의미를 되새긴다. 오랫동안 미뤄온 취미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도 있다. 새롭게 공부를 하는 재미도 쏠쏠하다고 한다. 노년에는 머리가 둔해져서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성적이나 성과에 얽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젊은 날에는 몰랐던 공부의 재미를 흠뻑 느끼고 더욱 몰입할 수 있다고 한다. 전문직에 종사했던 분들 중에는 자신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젊은이들에게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분도 있다. 어떻게 생활하든 하루하루가 충만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처럼 젊은 시절 못지않게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노년층을 가리켜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른다고 앞에서 소개했다. 나 역시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갈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낯선 곳에서 한 달 살기를 생활의 중심에 놓겠다고 마음먹었다. 아내도 내 제안을 크게 반겼다. 낯선 곳은 외국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여느 도시일 수도 있다. 그때그때의 사정과 상황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행하듯 은퇴 생활을 하는 이들을 두고 영어권에서는 시니어 노매드 또는 실버 노매드라고 부른다. 나는 이와 같은 노년의 삶을 은퇴 유목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여행을 하는 것과 현지에서 한 달 동안 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경험이다.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여행사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모든 것을 맡기는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직접 여행지를 선택해서 마음 닿는 대로 돌아다니는 자유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다만 여행지의 풍습과 특색, 그 지방 사람들을 오롯이 체험하고 싶다면 한 달 정도 푹 몸을 담갔다가 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런 여행이 은퇴 유목이다. 이미 서구에서는 은퇴 유목이 꽤 보편적인 노년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서구 사람들 중에는 모국을 떠나 해외의 여러 나라와 도시를 돌아다니며 은퇴 유목을 이어가는 사례가 많았다. 우리 부부가 계획하고 있는 것처럼 1년에 한 달 정도를 다른 도시에서 사는 수준을 넘어 한 달을 한 도시에서 살고 나서 곧바로 다음 도시로 넘어가서는 다시 한 달을 사는 부부도 꽤 많았다. 그들은 언제 돌아갈 거라는 기약도 없이 매월, 매일, 매순간 새로운 삶의 모습에 적응하고 거기에서 즐거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있었다. 의외였던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도 한 달 살아보기 열풍이 불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제주도를 진원지로 시작된 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동남아를 거쳐 유럽과 아메리카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도시에서 한동안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른 도시로 떠나는 젊은이도 제법 있었다. 요즘 젊은이들은 해외여행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외국어에도 능숙하며 자기만의 스타일로 삶을 만들어 나가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한 달 살기와 관련한 책도 나와 있었다. 책에 따르면 부부는 그 도시에 있는 동안에는 그곳 사람처럼 살았다. 한 달을 4개의 시간 구역으로 나누어 경험을 점점 확대하는 방법을 취했다. 첫째 주는 동네 주변을 돌아다니며 지리에 익숙해지고 둘째 주부터는 점점 먼 지역까지 다녀오는 방식이다. 부부는 이 기간 동안 인터넷에 글과 영상을 올렸고 여행이 길어짐에 따라 팬도 늘었다고 한다.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한 달 살아보기를 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이 2030 세대라는 사실이다. 그들은 청춘의 마지막 구간에서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다음 단계로 향하기 위한 나름의 의식을 치르고 있었다. 간혹 40, 50 세대의 경험담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자녀들의 해외 경험과
외국어 교육을 위해 방학을 이용하여 한 달을 살아본다는 실용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다. 두 부류 모두 의미가 있는 경험이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노년을 같은 방식으로 지내고 있는 이들은 없을까? 그러던 중 은퇴 후 유목민으로 살기라는 인터넷 블로그를 발견했다. 이 블로그의 운영자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은퇴 유목민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블로그에는 은퇴 유목과 관련한 정보가 많았다. 도움을 얻기 위해 연락을 취했다. 하지만 블로그 운영자는 노출하지 않고 우리만의 삶의 방식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며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했다. 그분의 생각을 존중한다. 그래서 더 이상 자세히 거론하지 않겠다. 단, 우리나라에도 이미 은퇴 유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만은 알고 넘어가자. 미리 이야기했듯 은퇴 유목이 반드시 해외에서 살아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한 달 살아보기 열풍이 제주도에서 시작되었는데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어있는 농가나 구도심의 빈집을 개조하여 장기간 빌려주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치안이나 인프라 구축 등의 숙제가 남아있지만 은퇴 유목이 활성화되면 이러한 사업이 보다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주택 장기 대여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국내에서의 은퇴 유목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다. 사실 은퇴 유목의 지역이 외국이냐 우리나라냐는 중요하지 않다. 오랫동안 내가 머물러 있던 공간에서 벗어나 낯선 환경에서 살아본다는 것이 중요하다. 공간과 관계는 경험과 생각과 느낌을 한정한다. 편안한 집, 낯익은 가게, 늘 오가는 거리, 친숙한 사람들 속에서는 하루 종일 같은 경험을 하고 유사한 생각을 하며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것이 편해서 익숙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그렇게 오랫동안 한 가지 방향으로 굳어지면 그게 똥고집이 된다. 그래서 여행이 중요하다. 친숙한 공간과 사람들로부터 잠시 떠나 견문을 넓히고 나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특히 노년의 여행은 나이 듦과 늙음이라는 생물적 후퇴를 받아들이면서도 삶을 새롭게 갱신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처럼 적극 행복을 찾는 길을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나와 아내의 의미가 커지지 않겠는가. 우리 부부가 노년 생활의 키워드를 은퇴 유목으로 잡은 데에는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해준 골퍼 부부 김일권, 정순영 씨의 영향이 컸다. 하지만 어쩌면 그 전부터 이런 은퇴 이후의 삶을 꿈꾸었는지도 모른다. 우리 부부에게는 한때의 아름다웠던 기억이 있다. 우리 가족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전원 도시에서 1년 동안 지낸 적이 있다. 회사에서 마련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 덕분이었다. 그 1년 동안 우리 가족은 참으로 행복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은 한 달 살기를 하기에 적당한 나라다. 왕복 항공료와 자동차를 빌리는 돈만 제외한다면 한국에서보다 더 싸게 한 달을 지낼 수 있는 지역이 많다.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같은 대도시의 물가는 살인적이지만 도심에서 조금만 외곽으로 벗어나면 물가가 확 떨어진다. 서울 물가의 60에서 70% 수준이다. 미국은 시골 마을이라도 생활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다.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도 대형 쇼핑몰이 여러 들어서 있고 무료로 운영되는 박물관도 많아서 문화적인 경험을 풍부하게 누릴 수 있다. 해안가의 고급스러운 해산물 뷔페가 1인당 20달러가 되지 않았고 쇠고기 스테이크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보통의 뷔페는 성인 한 명에 10달러 정도였다. 골프와 같은 레저 시설을 이용하는 비용도 아주 저렴하다. 한국에서는 부부가 골프를 즐기려면 최소 50만 원은 낼 각오를 해야 한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골프 비용이 1인당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이다. 조금 비싼 골프장이라 해도 1인당 5만 원이면 충분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미국 대륙을 횡단할 때였다. 라스베이거스의 휘황찬란함은 여행의 덤에 불과했다. 미국을 횡단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광활한 대자연이었다. 그동안 사진이나 그림으로만 보던 상상을 초월하는 풍광이 눈앞에 펼쳐질 때는 가슴이 벅찰 지경이었다. 협곡이라면 그랜드 캐니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곳에 보금가는 협곡이 그토록 많으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미리 싸가지고 간 도시락을 까먹었던 기억은 지금도 새록새록 떠오른다. 우리나라도 장엄하고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이 많지만 땅덩어리가 큰 미국 서부의 대자연은 우리 가족을 압도했다. 사방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모래 언덕뿐이고 모래바람이 쉴 새 없이 불어닥치는 데스밸리에서는 황량함의 극치를 맛보았다. 미국 중서부의 대평원을 자동차로 달릴 때의 쾌감 역시 잊을 수가 없다. 몇 시간을 달려도 휘지 않는 직선도로, 저 멀리서 차례차례 밀려오는 지평선, 온갖 형상을 만들어내는 구름, 절벽과 절벽을 아찔하게 연결한 다리, 온통 붉은 빛에 흙이 뭉쳐 하늘로 뻗어오른 봉우리, 바닥에서 하늘로 치솟는 물줄기. 이 모든 자연의 경이로움은 우리나라에서는 느끼기 힘든 감정과 경험을 선사해 주었다. 그때의 그 기억과 추억은 아직도 내 심장 속에서 뛰어놀고 있다. 은퇴 후에 다시 그 기억과 추억을 느끼고 싶다. 그러니 우리 부부가 기꺼이 은퇴 유목을 새로운 삶의 목표로 정한 게 이상하지 않다. 요즘 우리 부부는 진심으로 은퇴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다.